자, 9번 얘기 안 했죠? 자, 맨날 좀 조금씩 강조했던 거 그래도 이슈되는 거는 한 문제씩 이제부터는 조금 좀 해보려고 하나 넣어왔어요. 근데 이거는 잠깐은 설명을 드렸었던 걸 거예요. 그래서 기후변화에 따른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해서 온실가스 배출원이 구분이 됐다. 요게 이제 스콥 1, 2, 3로 구별이 된 거야. 그러니까 4는 아예. 4도 이제 뭐 나타난다라는 얘기는 있는데, 뭐 한다라는 얘기는 있는데. 자, 그래서 탄소 중립을 위해서 수행되어야 할 온실가스 배출원에 해당되는 건 스콥 3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스콥 1, 2, 3에 대해서는 설명을 조금은 자세하게 드리려고 하는데, 처음에 요거 스콥이라고 하는 표현을 이제 내세운, 그러니까 만들어낸 단체라고 해야 되나? 그걸 콜이라고 해요. GHG 프로토콜. 이거 온실가스잖아, 그지? 그린하우스 가스죠. 프로토콜이라고 하는 데에서 이제 그 스콥이라고 하는 표현을 이제 나타내기 시작했습니다. 이 프로토콜, GHG 프로토콜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세계 지속 가능 발전 협회인가라고 있어요. 뭐 WS, WBCSD? WBCSD라고 하는 곳과 세계 자원연구소라고 해서 WRI. 이거 두군데, 이거는 이제 세계 자원연구소. 그다음에 얘는 세계 지속 가능 발전 협의회. 세계 지속 가능 발전 협의회. 저 두 군데의 단체에서 제시한 겁니다. 그래서 가이드라인으로 온실가스는 배출 영역별로 구분이 되는데, 요걸 이제 스콥 1, 2, 3로 구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얘 프로토콜은 처음에 1998년에 만들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여기부터 스콥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기부터. 자, 그래서 스콥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스콥 1, 스콥 2, 스콥 3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배출 영역별로 구분이 되어 있는 거예요. 배출 영역. 자, 얘가 뭐라고 그랬지? 얘가 직접 배출이라고 했죠, 직접 배출을 나타내는 거고, 탄소의 직접 배출. 얘가 간접 배출을 의미한다고 그랬어요. 자, 그럼 직접 배출과 간접 배출만을 이제 확인을 하면 이제 뭐 완벽한 탄소 중립을 이룰 수가 없으니까 이제 직접 간접을 다 한 번에 다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래서 예전에 여기다 이제 직접 배출, 간접 배출 다 확인한다 뭐 이렇게 얘기했었죠, 그죠? 근데 실질적으로 구분을 좀 명확하게 하면 직접 배출은 스콥 1에서 이제 관리를 하고 스콥 2는 간접 배출을 스콥 2에서 관리를 하니까 스콥 3에서 1, 2를 그냥 직접 간접을 다 동시에 관리를 한다라고 하면 좀 남는 게 뭐가 있겠지? 이거 말고 직접 배출되고 간접 배출되고 남는 거, 그 외의 것들을 그냥 3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그냥 그걸 뭐 통합하면 다 해당되는 거겠지, 직간접에. 그래서 구분되는 그냥 명확한 용어로 하면 명확하진 않아. 이것도 어디에는 이렇게 쓰고 어디는 저렇게 쓰고 막 그래. 그냥 저는 외부 배출이라고 쓸게요. 외부 배출. 어디는 직간접이라고 쓰는 데도 있고요. 근데 많아요. 그다음에 기업자 배출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밸류 체인 배출 이렇게 쓰는 것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용어로 좀 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런 스콥을 나눈 요런 1, 2, 3로 나눈 건 온실가스의 배출 영역별로 구분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다 산업체에 속하는 거겠지. 그죠? 산업체가 대상이 돼요. 근데 실질적으로 사람들 가정에서도 온실가스가 배출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렇게 스콥으로 나눈 거에서는 실제 가정에서의 배출되는 것들은 솔직히 많이 포함되어 있지는 않아요. 포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다 산업 현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가정을 다 단속하는 건 솔직히 불가능하잖아.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가정에 들어가는 뭐 전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드는 건 어차피 산업체나 국가니까 거기만 이제 정리가 되면 가정에서 나오는 온실가스는 굉장히 미미할 것이다라고 해서 별로 이렇게 많이 포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면 직접 배출이라고 하는 건 당연히 뭐겠어요?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어떤 연료를 사용했을 때겠지, 그지? 그럼 당연히 뭐 석탄 연료 같은 것들, 화석 연료 같은 것들을 연소할 때 당연히 저 탄소 같은 것들이 배출이 될 테니까 그러면 이런 것들을 직접 배출 스콥 1이라고 표현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에서 화석 연료를 직접 연소함으로 해서 뭐 공장을 가동한다거나 이럴 때, 그죠? 그리고 자동차도 물론 포함되겠지, 그지? 자동차 가솔린이나 경유 자동차 또 LPG 자동차 같은 것 같이 직접 그 연료를 이용함으로 해서 바로바로 배출되는 거, 그죠? 그러면 화석 연료를 연소할 때 배출되는 것들을 스콥 1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러면 스콥 2라고 하는 건 뭐겠어? 간접 배출이니까 기업에서 화석 연료를 직접 연소하는 건 아니야. 그래서 그럼 기업에서 뭘 이용할 수가 있어? 이런 무슨 뭐 기기 같은 것들을 가동할 때 이렇게 연료를 직접 이용을 해서 가동을 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뭐가 있어? 전기 이용하는 방법이 있겠지. 그치? 그럼 전기는 이 기업에서 직접 생산을 하나? 아니겠죠. 그죠? 근데 전기를 생산할 때 어떻게 써? 얘를 생산할 때 생산 시에 화석 연료가 사용이 되겠죠. 그죠? 그죠? 뭐 화력 발전에 해당되는 얘기겠지만 아무튼 화석 연료가 사용이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미 직접적으로 배출이 된 거야. 배출이 된 걸 우리는 그냥 배출이 안 되는 전기를 사용을 할 뿐이지 일단 화석 연료를 연소하면서 배출이 되면서 만든 거야, 그지?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간접 배출이라고 얘기해요. 그럼 전기, 전력 말고 또 뭐가 있을까요? 간접 배출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게 기업에서 쓰는, 기업이나 뭐 가정이라고 해도 상관없고 또 뭐가 있을까?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스콥 1은 그냥 화석 연료라고 생각하면 되고 간단하게 직접 배출이다라고 하면 간접 배출은 그래도 두 가지의 형태로 구분된다라고 볼 수 있어요. 두 가지의 형태. 전기 당연한 거고 또 하나가 스팀이에요. 스팀. 스팀. 한마디로 난방열 같은 거 공급하는 거. 난방열을 전기로만 공급하지 않잖아. 스팀 같은 것도 또 공급해. 왜? 내가 또 거짓말하는 것 같아. 왜 이렇게 표정들이 그래? 자, 그래서 기업에서 직접 연소는 하지 않지만 연소된 것을 이제 활용하는 것. 그걸 이제 간접 배출이라고 보통 얘기를 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것도 직접적으로 기업에서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진 않지만 기업에서 어떤 거를 제조하거나 이럴 때 사용되는 전기나 스팀 같은 것들 때문에 어차피 이런 것들을 만들어낼 때 화석 연료가 사용됐기 때문에 얘들도 단속을 해야 된다. 관리를 해야지 넷제로를 만들 수 있다. 즉 탄소 중립을 유지시킬 수 있다였어요. 그죠? 처음에 GHG 프로토콜에서는 스콥 1과 스콥 2 정도밖에는 관리를 요 정도만 해도 되겠지라고 이제 판단을 했어요. 당연하겠지. 날짜가 연도가 1998년이니까 탄소 중립 얘기가 나오기 시작한 거는 파리협정 이후부터 슬슬 나온 거니까 이때는 요 두 가지만을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온실가스가 발생하는 게 직접 배출을 할 때, 화석연료를 연소할 때, 그리고 화석연료를 이용해서 전기를 만들 때 이때뿐일까? 또 언제가 있을까? 외부 배출이라고 그랬잖아. 외부 배출. 자, 지금 잘 보면 다 기업에 해당되는 얘기예요. 기업 안에서, 근데 이제 예를 들어 기업에서 직접 배출해서 아까 자동차 사용하거나 이럴 때 얘기를 좀 했었잖아. 자동차 사용 같은 것도 직접 배출일 거라고. 근데 그런 통계가 당연히 나올 수 있겠죠. 그냥 통계 자료에만 의존을 해야 되겠지. 몇 대가 팔렸고 어느 정도 킬로수를 탔고 하니까는 탄소 배출이 이만큼 됐겠다라는 거겠지. 근데 이거는 이제 여기에는 심지어 그런 것까지 다 포함되는 거예요. 생산 공정도 다 포함되는 거야. 생산 공정.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생산 공정은 포함되어 있지 않잖아요. 생산 공정 자체는 포함되어 있지 않잖아. 그러니까 운송할 때 또 이제 어떤 물건들을 만들어낼 때
이걸 또 폐기할 때 이런 전 과정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임원진들이 출퇴근할 때 뭐 출장 갈 때 뭐 이런 아까 한마디로 요게 포함되지 않는 모든 것들이 다 포함이 되어 버리는 거야. 그리고 또 하나는 직간접 배출. 예를 들어 자동차를 만든다? 자동차를 생산한다. 아, 이렇게 하면 좀 말이 어렵겠구나. 그냥 아까 좀 전에 얘기했던 1분 전에 얘기했던 거 다 잊어버리고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 게 더 빠르겠다. 이 스콥 1과 스콥 2는 생산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아까 자동차 운영하고 이런 거 제외해. 빼고 얘는 사용할 때라고 생각하면 더 빠를 것 같다. 그게 더 구분이 명확하겠다. 사용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앞에 1분 정도 얘기한 거 다 없어요. 자동차 생산이라고 하니까 더 명확해지네. 자, 그럼 자동차 생산을 할 때 자동차를 생산하는 그 라인, 막 자동차 생산하는 라인에서는 막 연료를 들이붓고 하면서 1차 직접 배출이 일어날 수 있겠지. 그리고 예를 들어 거기 자동차 생산하는데 나는 그 뭐 경유나 뭐 휘발유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전기를 사용한다? 그럼 1, 2차 그러니까 스콥 1, 2가 이제 발현이 되는 거겠죠? 그죠? 근데 자동차를 생산하는 거는 얼마큼의 시간이 걸려요? 얼마 안 걸리겠지. 뭐 며칠 걸릴라나? 뭐 며칠 걸리는지 모르겠지만 며칠밖에 안 걸리겠지. 근데 자동차가 생산이 됐어. 얼마 동안 타? 자동차를. 나는 보통 한 10년 탔어. 10년은 좀 넘게 탄 것 같아. 그러니까 뭐 휘발유 자동차는 10만 이상 될 때까지 탔어. 그럼 보면 10년, 뭐 12년 뭐 이 정도 타더라고 나는. 그 정도 탔어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타기 싫어질 때까지 탔어요. 그럼 걔는 계속 뭐 휘발유나 경유를 넣으면서 계속 이동을 한 거잖아요. 그럼 계속 배출이 됐겠지, 탄소 배출이? 그럼 걔가 많겠어? 얘네가 많겠어? 그 사용했을 때 양이 훨씬 더 많겠죠. 그래서 현대자동차에서도 한번 검사를 해봤대요. 1, 2단계를 생산 단계라고 스콥 1, 2를 생산 단계라고 보고 스콥 3를 사용 단계라고 봤을 때 생산 단계에서 발생한 탄소 배출량에 비해서 사용했을 때 그 발생한 탄소 배출량이 훨씬 큰 거예요. 훨씬. 그럼 당연히 그냥 자동차 생산 하나만 놓고 봐도 탄소 중립을 이루기 위해서는 직접 배출, 간접 배출만 막아서는 전혀 절대 될 수 없다라는 이제 얘기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스콥 3라고 하는 외부 배출까지도 다 막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이 나온 거죠. 그래서 이 프로토콜 당시에는 1, 2만 국한은 3까지 만들었지만 1, 2에만 좀 관리하면 되지 않겠냐라고 얘기가 있었지만 탄소 중립 같은 걸 실현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이제 3까지 감축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이제 기정사실화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스콥 3는 이제 기업이 외부 배출이라고 했어요. 이제 얘네들은 기업 자체 내에서 운영하는 거, 이제 운영할 때 나오는 탄소 물질들이죠. 그죠? 기업 자체에서. 근데 스콥 3 같은 것들은 기업이 어떤 운영하는 과정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소유가 아닌 대상에서 나오는 것들도 다 포함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다 외부 배출이니까. 얘네는 지금 그 직접 거기서 만드는 거잖아요. 생산. 그러니까 기업인이 직접 소유한 데에서 나오는 거지. 그치? 근데 얘는 소유하지 않은 곳에서도 나오는 거.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직원의 무슨 직원이라든지 뭐 임원진들의 출퇴근하는 거 그 안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소유된 데서 일어나는 게 아니고. 그다음에 어떤 물질들을 생산하거나 할 때 납품이 되겠죠. 그죠? 어떤 원료나 이런 것들이 납품이 될 거야. 납품되는 거. 납품 원자재에 뭐 수송 뭐 이런 것들 해야 되나? 수송? 생산 수송? 그리고 이때만 일어나나? 소비자가 사용할 때도 이제 나타나겠지? 소비자의 사용까지도 다 포함이 되어야 탄소 중립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스콥 3라고 하는 이 외부 배출은 기업이 소유하지 않은 모든 곳에서 발생하는, 그러니까 그 사업을 하려면 모든 것이 다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연결된 곳에서 모든 발생하는 배출, 간접적인 배출을 말한다라고 얘기를 해서 밸류 체인에 속해 있는, 즉 가치 사슬이라고 보통 얘기하잖아. 그지? 그래서 밸류 체인으로 연결되어 있는 모든 곳에서의 그 배출량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보통. 밸류 체인에서 연결된 모든 배출량을 스콥 3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속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스콥 3를 이제 자, 그럼 예를 들어 우리 이제 가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다라고 본다면 핸드폰을 예를 들어 생산을 한다. 핸드폰을 생산을 한다라고 하면 이거겠지. 이렇게 이제 속하는 거겠죠, 그죠? 자, 근데 그 핸드폰을 우리가 사용을 하면서 충전을 한다. 그럼 어디에 속하겠어? 충전한다. 그건 전기잖아. 전기를 또 이용한 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스콥 3로 해야 되는지 스콥 2로 해야 되는지 또 약간 전기 자동차도 마찬가지예요. 전기 자동차를 생산하는 것 그거는 이제 또 뭐 직접 배출과 간접 배출의 두 개가 다 이제 속하겠지만 전기 자동차를 이용하는 데는 이제 배출이 안 되겠지. 근데 충전을 한다? 그건 또 이제 스콥 2에 해당되는 거고. 그죠? 아무튼 뭐 복잡해요. 여러 가지 뭐 이렇게 많아요. 여러분들이 개념만 좀 아시면 돼요. 개념만. 자, 그래서 스콥 3를 조금만 할까? 배출량을 산정하는 방법만 좀 잠깐 간단하게만 얘기할까? 자, 그래서 뭐 이런 데는 직접 배출이다라고 하면 화석연료의 사용량, 그 다음에 곱하기 1kg당 얼마만큼의 탄소 배출이 하나라고 그것만 곱해주면 되겠지. 얘도 전기 사용량이면 전기 1kg를 만드는데 석탄 같은 것들이 얼마나 쓰이냐 그것만 곱해만 주면 되겠죠. 그죠? 근데 얘는 그 외부 배출이니까 조금 복잡한 그런 것들이 있겠지. 예를 들어서 물품을 구매한다. 첫 번째 예로. 물품을 구매할 때 구매 물품에 대해서는 구매액이 있을 거야. 물품당. 구매액에다가 이제 배출 개수를 곱해주면 돼요. 이 배출 개수라고 하는 건 이산화탄소의 배출 개수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생 개수, 단위 금액당 배출 개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이제 어떤 물품에 따라서 이산화탄소의 배출 개수가 정해져 있다는 얘기겠지? 그게 이제 DB 데이터베이스로 다 구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하도 부족해서 계속 개발해서 만드는 중이라고 보면 되고. 그 다음에 또 예를 들어 폐기물이 있다.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 폐기물의 배출량이 있을 거고 유형별로. 그 다음에 여기도 처리 유형별 배출 개수가 또 있겠지? 그지? 매립을 하냐, 소각을 하냐 등등에 따라서 이제 배출 개수가 정해질 거예요. 그 배출 개수. 그러니까 다 배출 개수만 곱해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스콥 3는 배출 개수를 곱해준다라고 했을 때 얘네들은 그 원 단위를 곱해준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원 단위. 그러니까 화석연료, 휘발유를 사용한다. 그럼 휘발유 1kg당 탄소 배출이 얼마가 된다. 몇 킬로그램의 탄소 배출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원 단위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걸 원 단위라고 그래. 휘발유 1kg당 탄소 배출량. 이건 이제 값은 얼마인지 모르고. 요게 이제 어떤 물질이 되는 거고 얘가 탄소 배출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자체를 원 단위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원 단위에다가 그러니까 사용량을 곱해주면 되는 건데 이쪽으로 가면 이제 배출 개수를 이제 언급을 해줘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다음에 통근, 그러니까 출퇴근. 얘는 이동거리. 이동거리에 자동차의 배출 개수, 그죠? 그런 식으로 이렇게 좀 배출 개수를 곱해주면 되더라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야 될 거는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스콥 1, 2, 3 직접, 간접, 외부다라는 거 정도만 확인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 직접 배출은 대상이다라고 하면 이제 화석연료를 직접 연소하는 시설들. 그러면 우리가 시설이라고 볼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 보일러 있을 거고 소각로 같은 데들도 있을 거고 그죠? 그 다음에 뭐 있을까? 운송수단도 당연히 포함될 거고 그지? 운송도 포함될 거고 그 다음에 또 뭐 있지? 터빈 같은 것도 있을 거고 등등등등 있을 거야. 그럼 간접 배출은 기업이 구입한 어떤 전기 스팀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얘는 기업이 구입한 전기 스팀 그냥 여기에 해당되는 걸 거고 직접적으로 뭐가 이렇게 지금 보일러, 소각로, 터빈 이런 거 딱 명확하게 뭐가 있진 않겠지? 그냥 사는 거니까 그치? 전기와 터빈이라고 보면 될 거고
그다음에 스콥 3의 어떤 형태라고 본다면 구매 운송, 뭐 구매할 때, 운송할 때, 구매 운송, 납품할 때 뭐 구매 운송, 그다음에 뭐 구성원의 출장, 구성원의 출장, 그다음에 폐기물의 뭐 폐기, 사용 뭐 이런 데에 다 해당되겠지. 그래서 구분이 약간 뭐 명확하게 딱 이게 스콥 3하고 스콥 2하고의 그 명확한 그 경계가 약간 모호해요. 약간 모호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 모호한 걸 그냥 다 알려고 하면 나도 지금 뭐는 뭐다 명확하게 얘기 못해.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아까 전기자동차 얘기를 잠깐 했지만 전기자동차에서 충전하는 걸 스콥 3로 구별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명확하게 뭐라고 딱 집어서 얘기하지 못하니까 그냥 탄소가 나오는 모든 것들은 다 관리해야 된다가 이제 스콥 1, 2, 3예요. 다 합쳐서 관리해야 된다. 그냥 요 용어는 반드시 알고 계시고 간접, 외부 이런 거 당연히 알고 계셔야 되고. 다음에 또 뭐 얘기 안 한 게 뭐가 있지? 어디 보자. 아까 자동차 생산할 때 얘기했었는데 생산 단계하고 이용 단계에서 거의 한 50배 정도의 탄소가 더 나왔어요. 이용 단계에서. 그 얘기는 빼놓은 것 같네. 이게 제가 지금 보고서를 인쇄해서 지금 보면서 얘기하는 거라 어딜 먼저 해야 되는지도 잘 모르겠네. 나머지는 문제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그 기업체에서 예를 들어 그 탄소 중립을 이루기 위해서 이런 스콥 3를 관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뭐 조달 업무와 뭐 운송 업무가 협력해야 된다 뭐 이런 내용들이니까 안 해도 되겠죠 그런 거는. 네, 그건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이것만 좀 확인해 주세요. 다음번에 문제에서 또 그런 것도 할 거예요. 뭐 티어라고 하는 용어 같은 것들. 그다음에 자원순환에 대한 거는 또 이제 따로 또 이제 한두 문제씩 내면서 조금 길게 설명 좀 드릴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할까요? 스코어 3까지만 하겠습니다.